안녕하십니까. 송구권의 혼소리 매주 1월 보내드리는 정가뒷담화 3월 17일에 인사드립니다. 총선 이제 25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 이후에 12월 26일 날 취임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 3개월 가까이 한동훈 현상, 한동훈 효과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거의 이 개인기로, 한동훈 개인기로 이 지지율을 끌어올렸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을. 그런데 총선은 목전에 둔 시점에 약간 기로가 심상찮다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첫 번째 고비를 맞고 있다. 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고비다, 정치적 고비를 맞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원인을 양쪽에서 두 갈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전반적인 총선 전국에서 지지율이 좀 침체되는, 상당히 올라가다가 침체되는 그런 상황. 또 하나는 여권 내부에서 기존 지지층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실망감을 느끼는, 반발을 하는 그런 기류가 있습니다. 벌써 짐작을 하셨겠지만 장해찬, 도태우, 공천 취소 이 파동과 관련해서 저도 지금 제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실망했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핵심은 이렇게 휘둘리느냐. 휘둘린다는 것은 이 한동훈 위원장이 영입한 비대위원 김경률이나 또는 강한 목소리를 내는 전향을 한 인사들이 있죠. 하문경 같은 사람들, 원래 좌파 운동권이었다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것 아니냐, 그쪽 말을 너무 많이 듣는 것 아니냐. 반면에 용산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어중 같은 것은 애서 묵살하는 것 아니냐. 자, 그런 말이 동시에 들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한동훈 효과가 주춤하고 있다, 소멸 단계에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이 서울을 비롯해서 지지율 그동안 상당히 높게 올라갔죠. 특히 서울의 지지율이. 그래서 수도권 총선에서 4년 전에 참패를 했는데 이번에는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이 49개, 지금은 50개가 됐지만 49개 이때 하면은 26대 23으로 가지도 된다. 4년 전에는 7대 41이었죠. 그런 아주 희망적인 시그널이 있었는데 최근의 서울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다. 최근에 갤럽 조사나 다른 조사를 봐도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전국적인 지지율도 상승세를 멈췄다. 더구나 각 소접전 지역의 개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수도권 성북초를 중심으로 이 국민의힘 후보들이 밀리고 있다는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윤희숙도 마찬가지고, 가령 정청래에게 도전장을 낸 하문경 운동권 출신이었다가 전향을 했죠. 이 하문경 같은 경우는 한동훈 위원장이 야심차게 영입을 했죠. 처음에 정청래의 대항마로 김경률 비대위원을 투입을 했는데 김경률이 포기를 해버렸죠. 그리고 지금 비대위원으로 계속 있으면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선택에, 결정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 그런 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경률을 포기해서 하문경을 투입했는데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정청래에게 10% 이상, 한 15%까지 지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영입을 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또 기존에 있던 국민의힘 주자들이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그런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수원에 투입을 한 이수정 교수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당초 치고 올라가던 그 상황이 멈췄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지금은 힘겨워하는 것도 여러 곳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 원인은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 이재명 쪽에서 공천 파동이 있었는데 그 공천 파동이 일단락됐죠. 어쨌든 후유증이 계속 있지만 아직 몇 군데 또 남아있기도 합니다.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 그런데 몇 군데 남아있지만 어쨌든 그때 친윤 쪽에서
임종석이 뭐 탈당을 할 듯이 하고 큰 파동이 일어났을 때 비해서는 일단은 정리가 되고 있죠. 공천이 끝났으니까는. 그런 상황이 하나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이 멈춘 데 대해서는, 조국이 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 유승용 정당을 만들어서, 지금 지지율을 광주를 중심으로, 또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의 호남 출신들을 중심으로 지지율을 막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국의 당,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제로섬 게임은 맞죠. 어차피 자기들 지지층 가지고 양쪽으로 나누는데, 다만 하나 이 지지층들이 결집을 하는, 기존 지지층이 결집을 하는, 자, 그래서 투표율을 올리는 그런 효과는 있을 걸로 봅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동훈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자, 여기다 지금 어떻게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본인은 이 총선이 끝나고 나면, 총선에서 이기면 대권 카드를 달래겠죠. 그때 부산에 가서 했던 말도 제가 소개를 드렸죠. 한동훈 제가 계속 정치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면은 여기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같이 정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선에서 승리하면은 정치권에 계속 있어서 다음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거나, 비대위 끝나면 전당대회 열죠. 어쨌든 대권 카드를 달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러려면은 열성 지지층들이 있어야 됩니다. 콘크리트 지지층을 기반으로, 우리 대선에서는 그렇죠. 뭐 지역적 기반이든 어쨌든 한동훈 팬덤 현상이 있어서 거기서 계속 따라가는, 그러니까 보수 진영 중에서도, 우파 진영 중에서도 아주 열성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보이고 참여를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이 사람들로부터 확실한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 기존 지지층으로부터 약간 지금 어떤 게 뭔가 기존 지지층이 회의를 품기 시작하는, 자, 그런 단계에 들어오는 일이, 그런 단계로 접어드는 일이 최근에 발생을 했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전체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주춤하는 이 상황, 민주당이 공천을 끝냈고 또 조국이 뛰어들고 뭐 이런 상황도 어떻게 보면은 위기지만은, 본인 개인 입장에서는 열성 지지층, 기존 지지층에서 한동훈 회의론을 표시하기 시작했다는 것. 자, 이것이 개인에게는 큰 고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문경, 김경률 이쪽 목소리를 넘어뜨는 것 아닌가. 그래서 기존 지지층이 반발을 하는데, 사실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저에게도 여러 차례, 여러분이 지금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또 전화도 해서 정말 한동훈에게 실망했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 이유는 장해찬, 그리고 도태우, 대구의 도태우, 부산의 장해찬, 두 사람을 공천에서 공천 취소를 한 일이죠. 자, 근데 두 사람은 약간씩 좀 반발은, 그 기존 지지층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다 반발을 하지만은 공천 취소한 거에 대해서 약간 또 결이 다릅니다. 뭐냐면은 도태우 후보에 대해서는 주로 이 대구를 중심으로,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강성 지지층들이, 아니 그 도태우가 그 전에 이 5.18에 대해서 못할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북한이 개입한 그런 말들이, 개입했다는 말들이 많으니까 조사를 하자, 이 정도 이야기를 했고, 아니 문재인 노무현에 대해서 광화문 집회에서 비판한 것은 그 상대방에 대한 비판을 하고, 또 그것은 오히려 자연스럽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고, 그 집회에서. 그리고 민주당이 이쪽 진영에 대해서 하는데 비하면은 과하지도 않은데 굳이 그렇게 공천을 취소를 시켜야 되느냐. 자, 이런 것은 국민의힘 열성 지지층에서 도태우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장해찬에 대해서는 그 플러스, 그런 분들의 목소리 플러스 뭐가 있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용산에서 장해찬을 이렇게 공천해서 결국 취소시킨 데 대해서 상당히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런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일단 도태우 후보에 대해서는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기존의 열성 지지층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 자, 강주 5.18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일단 11시간에 걸쳐서 공간위에서 논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천을 유지하기로 했죠. 5.18 발언, 진정성 있게 사과했다. 그러면은 됐다. 계속 이제 출마를 시키겠다, 대구에.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강주를 방문하기 전날 밤에 문재인 노무현을 비판했다는 새로운 내용이 나타났다 하면서 공천을 취소를 해버렸죠. 자, 그 과정에서 이 김경률, 함은경 이렇게 원래 좌파 진영에 있다가 전향을 해서 공천을 받았고 또 공천을 줬는데 포기를 한 이 사람들이 아주 강하게 반발을 했다는 겁니다. 5.18 관련해서. 5.18 관련해서 그런 말을 한 사람 어떻게 공천을 주느냐. 이 사람들은 본인들하고 호남 출신이죠. 호남 출신으로서 비대위에 있는 사람. 그리고 마포을에 출마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또 이 일종의 이 전향자들끼리 모임을 하나 만든 게 있죠. 제가 한번 소개를 들었는데 그 모임 안에서도 이 도태우에 대한 공천 취소를 강하게 요구를 했다. 자, 그렇게 되니 문재인 노무현을 비판한 전력을 다시 들춰내서 태극기 집회에서 한 말을 좀 과한 표현이 있었다고 해서 이 문재인 정권과 투쟁하던 과정에서의 그때 나온 말을 문제를 삼아서 탈락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누가 이렇게 강하게, 그러니까는 한쪽 진영에서는 다른 진영을 원색적으로 비판을 하고, 지금 민주당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인 언어를 동원해서 비판을 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지금 공천받았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런데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노무현 정권을 향해서 그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다고, 조금 거친 언어를 썼다고 공천에서 탈락을 시키면은 앞으로 누가 그렇게 투쟁을 하겠느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사실 지금 현실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기존 지지층이 좀 이탈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 도태우 후보가 지금 대구에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도권의 보수층에도 여파를 미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런 말씀드리지만은 이 문제가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이념적 정체성, 방향성, 이런 것에 대해서 열성 보수 지지층들이, 우파 유권자들이 지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다.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장예찬 문제는 조금 또 다른 시각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이 프로그램이 1월 보내드리는 프로그램이 정가 뒷담화이기 때문에 이제 정가에서 놔두는 이야기, 저도 들은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면은, 장예찬에 대해서는 장예찬이 과거에 시기 어린 글을 쓰고 20대 때 그런 것들이 논란이 됐죠. 그래서 2번이나 장예찬이 울먹이면서 사죄를 하고 그 상황이었는데도 결국 공천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당 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한 것인지는 확인은 안 되지만은 당 쪽에 우려를 표시를 했다. 장예찬을 공천 취소하는 데 대해서 그런 말이 제가 복수의 관계자들에게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이 장예찬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같이 수행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죠. 방송에 나가서 이렇게 좌파 패널들과 막 논쟁을 하고 이런 것과 별개로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참모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1호 참모,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권에 진입했을 때 1호 참모, 이런 말까지 들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래서 장예찬 공천 배제, 공천 취소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는데도 결국은 공천을 배제시켰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화를 냈다. 이런 이야기도 여의도 정가에는 들리죠. 더구나 제가 한번 전해 들었는데 이번에 38명의 용산 참모 출신들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그 중에서 공천을 받은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수석 비서관이나 비서관급들이 공천을 받았고 그 중에서도 험지로 간 사람이 많고 행정관급이나 이쪽은 거의 전부 다 공천에서 전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쉬움을 표명을 했다. 주변 참모들에게 좀 이렇게 여러 사람이 참모 출신들이 국회에 진출을 해서 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도 좀 전파를 하고 또 법제화도 시키고 이런 기대를 했는데 그게 거의 다 사실상 다 무산이 됐죠. 문재인 때 19명이 현역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 출신들이 19명이 현역으로 와서 문재인의 방탄 역할도 하고 문재인과 관련된 문재인이 관심을 갖는 정책들을 법으로 만들고 그렇게 앞장섰던 데 비해서 그런 기대를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생각은 다 무너져 버리는 순간이었죠. 지금 용산 참모 출신들이 아주 극히 일부만 국회에 입성하게 됐기 때문에 그 와중에 1호 참모라고 불리던 장해찬 후보가 과거의 발언으로 특히 또 그 안에서 그 장해찬 후보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었죠. 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과거에 좌파 진영에 몸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거기에 또 그쪽의 주장이 먹혀서 이 후보가 공천이 취소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용산 쪽이 부글부글 끓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화를 냈다. 이런 말까지 들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전체 여러 가지 외부 요인의 변화로 국민의힘이 지금 다시 큰 고비를 맞고 있는데 총선 불과 25일 앞두고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한동훈은 이 상황 그대로 해서 총선에서 지면은 그런 상황이 없어도 정치는 이제 더 이상 못하죠. 이기더라도 이 한동훈의 이념적 정체성 또 방향성 여기에 대해서는 회의를 갖는 이 기존의 지지층이 상당히 그대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제 25일 남은 이 과정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그리고 일부에서는 너무 이렇게 개인 플레이에 한동훈의 개인기에 의존하는 것 아니냐 이 상태로 끝까지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 이런 말도 나오기 때문에 뭔가 변곡점을 찾아야 될 시점에 한동훈이 갔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정체성이나 이런 문제는 앞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것을 확실하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정리를 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